안녕하세요. 의정부 채널의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녹양에 위치한 휴먼시아 아파트 리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는 주방이 매우 좁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주방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수도, 배수관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나 수도 옮기는 거를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의뢰 주실 때 그런 큰 변화를 좀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현관 공간인데요. 이제 이쪽이 전실, 이쪽이 이제 신발장 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고객님께서 많이 불편하셨던 점이 신발장을 놓을 공간이 없었어요. 이쪽에 원래 하프장은 있었는데 요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팬트리장이었는데 저쪽 화장실 벽만큼 한 이 정도가 더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장을 추가로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30cm 정도 더 끄집어 내가지고 팬트리 공간도 살리고 신발장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이 양 끝에다가 신발장을 추가로 설치를 해드리고 이쪽에 페이크 도어를 두어서 안쪽에는 커다란 짐이나 이런 창고 개념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시공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쪽 전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나 뭐 이런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은 참 이쁘겠지만 단열이 좀 많이 부실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탄성 코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오 세라믹 코트라는 도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결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실까지는 바이오 세라믹 코트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현관부터는 필름과 타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가구를 세우기 전에 이제 포켓 슬라이드, 원 슬라이드 중문으로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가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중문을 받아주는 벽이 있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보았습니다. 간사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미간을 조금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으로 조금만 포인트를 주었고 좀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유리는 투명 유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바닥 타일은 1200에 600 타일 분절선이 최대한 없게 좀 넓게 빼주었고요. 가구랑 이제 컬러감도 맞춰서 예전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현관 공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거실 욕실 공간인데요. 전체적인 톤과 매너를 맞춰서 아이보리 톤으로 큰 1200에 600각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뭐 매번 사용하는 그 복합 플랩장이라는 겁니다. 요거 한쪽은 이렇게 플랩으로 위쪽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이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오픈, 일반 도어처럼 오픈이 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장 안에는 저희가 항상 해드리는 게 요 콘센트를 하나씩 꼭 달아드리거든요. 드라이기도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줄이 치렁치렁 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전원 코드를 꽂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서 안 보이게 수납을 하는 게 참 깔끔한 것 같아서 안에다가 항상 콘센트를 수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운라이트 한 2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 이렇게 제어를 하고 끝내시는데 욕실이라도 저희는 좀 등 배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끝에다가는 라인 조명을 하나 달아드리고 이 변기 앞에다가 다운라이트 딱 2개만 넣어놓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여기 현장에는 이제 휴젠트도 시공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바라는 제품이고요. 보통은 휴젠트 2.5 버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번에 나온 휴젠트 노바는 2.5 버전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흰펠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은 환기도 되면서 뜨거운 바람을 계속 배출을 하게 되면은 욕실을 항상 건조한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곰팡이에도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현관 바로 맞은편 방, 자녀분 방인데요.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이쪽이 원래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 문 바로 옆쪽으로 이제 장롱을 놓는 위치였어요. 조적벽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방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확 튀어 보일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조적벽을 다 철거를 하고 마무리를
한 그런 방이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모듈 가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로 설치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붙박이장이 아니어도 좀 깔끔하게 공간을 사이즈를 재서 이런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 갈 때도 이렇게 들고 가실 수도 있고 다른 방으로 좀 전환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은 이렇게 모듈 가구로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등을 막 엄청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음영이 있는 집이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렇게 직부등 하나 딱 달려 있으면은 그 아랫부분 외에 외곽은 좀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에만 적재적소로 좀 이렇게 빛을 분산시키는 그게 요새는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집의 메인 공간인 거실 공간인데요. 원래는 소파 TV 놓는 방향이 반대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소파를 놓는 방향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이쪽이 현관을 마주보는 그런 자리거든요. 앉아있는 장소가 뒤쪽에 현관이 있으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뭔가 불안함? 뭔가 잘못된 구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편 벽에는 반메리벽만 하나 딸랑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심심할 수 있으니까 끝쪽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확장되는 부위에다가 철제로 된 선반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5T짜리 철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안 빠지게끔 여기에 홈을 내줘가지고 영구적으로 꽉 끼게끔 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뒤쪽은 타일이나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LX에서 나온 스톤형 마블 패턴의 이런 필름도 판매를 해요. 그래서 타일도 괜찮지만 이것도 요새 좀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반매립 TV 같은 경우에는 필름 마감으로 할 때 이제 분절선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필름 한 폭이 한 120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분절선을 보통은 요 TV 네모 박스 위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저는 이 매지 라인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서 보통 가정집이 2400에서 2200 천장 높이가 그렇게 되니까 반으로 딱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주고 이제 이쪽으로 길게 위쪽으로 길게 해서 이렇게 깔끔한 마감을 줄 수 있었고요. 이것도 한번 인테리어 할 때 가로 방향으로 놓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까지가 발코니였고 그리고 주방이 메인 주방이 싱크대가 상하부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객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이제 주방의 큰 변화셨거든요. 확장은 무조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확장을 하는 걸로 하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면형 주방 아일랜드와 뭐 이렇게 큰 냉장고 수납, 많은 수납 이런 것들을 많은 상의를 통해서 나온 구조거든요. 지금 냉장고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횡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컨버터블 형식으로 냉장고, 냉동고 여기는 이제 3단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개수대가 원래는 여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당연히 보일러 분배기도 이쪽에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이쪽 끝으로 몰아줘서 이제 분배기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이제 메인 수도랑 배수구는 저쪽 끝으로 이동을 해줘서 레이아웃을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칸스톤의 덴버라는 그 색상이고요. 포그 그레이와 덴버는 요새 좀 세링 카페에서도 좀 거의 공식처럼 쓰고 있는 그런 이쁜 잘 어울리는 자재고요. 근데 고객님의 요청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우드가 들어가는데 과하지 않은 그런 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하부장과 그리고 홈바의 요 내부만 포인트로 우드 패턴을 줬고요. 그다음에 제일 힘들고 문제가 됐던 게 천장 안에 공간이 너무 좁게 있어요. 한 4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후드 배기 덕트를 설비하는 게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 마침 요것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힘펠에서 나오는 요 플랫
네모난 납작한 사각 덕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정 안에 요 고랑 딱 맞춰보니까 깊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인 배관을 이 천정 안으로 해서 요 아일랜드 후드까지 보내주는 작업을 해서 좀 한시름 났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개수대 같은 경우도 깜포르테 860 엠보 처리된 거를 당연히 사용을 했고요. 수납은 정말 넉넉합니다. 수납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하치에서 나온 요 스퀘어 아일랜드형 후드도 모양이 나쁘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시야가 전체적으로 방해받지 않게 끝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쪽에다가 몰아줬습니다. 사실 그 설계 단계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타일이고 이쪽은 도배로 하려고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요 코너 쪽에 코너비드라는 철제 몰딩 같은 게 하나 달리고 거기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좀 현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타일을 한 벽면에 의미가 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면도 그냥 과감하게 고객님한테는 추가로 안 받고, 왜냐면 이건 제 욕심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쪽 벽까지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요게 디테일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문이 달리고 여기 도어 다리라고 그러거든요. 요 도어 스토퍼, 이 문이 닫히면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은 다 그 세트로 나오거나 아니면 목공으로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타일 자체가 이 문의 스토퍼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만 좀 안 보이게 좀 얇은 L자형 코너비드를 써서 닫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혀 이질감이 없죠. 요 필름이랑 타일도 최대한 좀 비슷한 거를 골라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니까 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멋지거든요. 여기도 고객님의 또 다른 한 분의 자녀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모듈 가구로, 그리고 여기는 확장을 새로 한 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방이었고 여기가 이제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단열도 이제 꼼꼼하게 PF 보드 써가지고 좀 안 춥게끔 이중 유리로 다 바꿔서 단열과 이제 유리 교체, 확장 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은 그렇게 많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주백색의 은은한 조명으로 피로감을 덜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집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학부모들인 고객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여기에 이렇게 등이 달려야지 좀 공부할 때 밝지 않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듈 가구에 있는 이런 스탠드를 켜서 공부를 하셔도 더 집중도 잘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고 하면 오히려 조금 피로감이 더 많이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등 배치는 좀 이렇게 은은하게 고루고루 퍼져서 하면은 좋다는 점. 취향 차이긴 한데 요새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부부 전용 침실 공간인데요. 다른 방들이랑은 약간 좀 차별점을 두어서, 아직 뭐 침대랑 가구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휑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붙박이장 무몰딩 형태로 해서 이렇게 붙박이장을 짰고, 가구가 주방 가구랑 통일성 있게 이것도 한솔의 포그 그레이 재질로 문짝을 선정을 했고요. 가구 앞에 이렇게 라인 조명이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용성도 있습니다. 이게 물건을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이 달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조명을 설치를 하면 참 이쁘게 나오고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운라이트가 이쪽 문 앞에 딱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설치를 한 이유는, 이 옆에 공간이 침대를 놓는 공간인데,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바로 위에 조명이 있으면 좀 눈부심도 있고 눈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매일 반복되면 정말 짜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침대 옆쪽으로 비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명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장을 짤 때 이쪽 메인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톤 반 정도의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장으로 똑같이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꾸며봤고요. 여기는 원래
문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문이 달려 있었는데 고객님들께서도 문을 거의 안 닫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개방감도 떨어지고 해서 문은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고객님들께서 이쪽에 이제 화장대를 의뢰를 해주셨어요. 맞춤 가구는 근데 무조건 다 비싸거든요. 금액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싱크 가구와 같은 재질로 만들 수밖에는 없어서 모양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춤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뭐 이케아나 다른 브랜드들의 화장대가 있잖아요. 사이즈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는 굳이 좀 맞춤으로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성 가구를 조금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여기는 부부 전용 욕실인데요. 거실 욕실은 좀 아내분 취향으로 만들기로 했고, 안방 욕실은 좀 남편분 취향대로. 혹시 남자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약간 어두운 톤의 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이랑 이런 세면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남자분들은 각진 거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로진 거, 이렇게 유선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상담 과정에서, 그러면은 거실 화장실은 아내분 마음에 드는 거 하셨으니까 안방 욕실은 남편분에게 전권을 좀 위임해 주시죠 하면서 제가 좀 편든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남편분의 마음대로 좀 마음에 드시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합 플랩장 이렇게 위아래로 열리고 안에 콘센트 달린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젠트 노바가 설치가 되었는데, 근데 이거 달 때 약간 제한이 있어요. 이 천정 위를 보시면은 윗집에 각종 배관들이 위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세면대랑 요 거울장 바로 맞은편에 놓으면 제일 좋은데, 제일 붉은 배관이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디 드라이 기능도 있으니까 요 샤워하는 공간이랑 최대한 가깝게 해서 제일 이렇게 공간이 남는 곳으로 해서 이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그 점을 아셔야 되는 게, 여기다 달고 싶은데 무조건 여기다 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점검구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한번 열어보시고 안에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인 조명이랑 변기 앞에 조명 이 정도로 제어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의정부 녹양동에 위치한 34평대 아파트 현장 리뷰를 했는데요. 내가 살고 싶다 할 만한 그런 작품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의 대대적인 레이아웃 변경이나 뭐 다른 디테일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간 현장이니까 디테일이나 뭐 꿀팁 같은 것들도 셀프 인테리어나 턴키로 하실 때도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내년 2026년부터는 많은 영상이랑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드리는 채널로 좀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